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11월 11일 수업 2차 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회복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이 글씨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충족되어야 할 욕구와 문제가 무엇인지,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적격 대상자들, 진짜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이 서비스가 나가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프로그램의 재정 자원입니다. 아무리 처음 살펴보았던 이 충족되어야 될 욕구, 다시 말하면은 욕으로 표현하면은 결핍된 욕구가 무엇인지가 어찌 보면은 선정이 되었고 파악이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프로그램에 결핍된 욕구의 가장 적절한 대상자가 누구인지가 선정이 되었다면은 이 모든 것을 이제 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은 진행할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은 어찌 보면은 대부분적으로 우리가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수업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은 우리가 이 조세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세금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살펴보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당장 보시면 일반 조세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다 내는 세금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일반 조세로부터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재정이 이제 마련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를 했을 때 취득세나 아니면 양도소득세나 기타 이런 관련된 일반 세금들, 이런 세금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찌 보면은 이 필요한 복지 예산을 잡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목적세는 설명 그대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요즘 지방자치단체가 다 되었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이런 또는 이제 기타 여러 가지 특별한 이제 상황을 두고 이제 세금을 거둬서 그 사업을 하는 경우, 이게 목적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근로자와 고용주에 대한 세금, 객출금인데, 각출금 아닙니다. 객출금, 저게 오타 아니고 저게 맞는 표현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회보험과 같이 어찌 보면은 이 수입 중에서 보험료를 내고 보험 청구를 할 때 적립된 이제 금액을 상환하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원천징수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통장에 월급을 받기 전에 이미 먼저 떼가버립니다. 원천징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로 뭘 합니까? 그 국민연금을 내서, 국민연금은 지금 다음 세대가 앞선 세대에 대해서 소득이 이전되는 거죠.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는 사람의 이 돈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지금 내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업 시간 이미 배운 대로 안타까운 것은 인구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의학기술과 여러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평균 수명은 길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세금 부담에 대한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은 2055년도에 가면은 지금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그러죠. 한 25년 후면은.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이 자기 월급의 9%, 물론 4.5% 반틈은 이제 사업주가 내주는 건데,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9%가 정말 예전부터 변동 없이 계속 지내오고 있었거든요. 건강보험료 계속 오르고 있었지만, 근데 내년부터 2013년도까지, 죄송해요. 내년 2026년도죠. 내년부터 2030년도인가? 까지 13%로 순차적으로 매년 0.5%씩 계속 이제 인상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 되면은 또 내 월급은 하나도 안 올라도 내는 세금은 조금씩 더 나가게 될 겁니다. 국민연금이 내년엔 9.5%가 됩니다, 이제.
그리고 2027년도가 되면 이제 10%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13%까지 다 올린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세대들은 지금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법제론 배우시면 이제 앞으로 이해되시겠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하냐면 투자를 하거든요. 주식에다 투자할 수 있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오늘이 11월 수업하고 있는 날이니까 11월 11일이잖아요. 지난주 11월 3일날 월요일이었죠. 그날 뉴스 혹시 보셨나요? 국민연금공단이 우리나라 지금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외 주식에도 그리고 국내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연기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 투자 개미들도 있고 연기금.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이 투자를 이번에 좀 잘했나 봐요. 순수익을 얼마를 냈냐면 200조. 엄청나죠? 200조 수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그 돈이 그러면 2055년도에 고갈된다고 했던 그 금액이 30년 연장되었대요. 2085년도까지. 왜 200조의 이 수익을 발생시켰으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이 사회보험, 이거는 근로자도 내고 고용주도 내고 그들에 대해서 객출하는 금액.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을 모아서 우리가 국민연금제도도 하고 건강보험제도도 하고 일하다 실직당했을 때 실업급여 그리고 일하다가 다시 지금 현재 기술로는 재취업이 안 되니까 직업고용개발 사업을 통해서 다시 재취업 기회를 얻는 거. 그리고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무엇보다 일하다 다치거나 일하다 사망했을 경우 이 산재보험. 이런 이제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려면은 결국 이 예산이 필요한데 그래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같이 부담하는 이 객출금. 이것이 사회보험의 또 하나의 예산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은 제3자 지불 방식과 서비스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기존 이익 아니고 기존의 오타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기존의 기관이나 사회복지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 자, 이거는 제3자 지불 방식, 서비스 구매 방식. 우리 이미 선생님들이 배우신 대로 이 POSC 방식 우리 중간고사 시험도 쳤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수업 내용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야 아마. 결국 뭐냐면은 이제 기존의 기관들 사회복지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 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구매해서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이용되는 이 비용이라 해야 될까요? 그거는 국가 예산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POSC 방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일단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았거든요. 지금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서 그 시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는 첫 번째, 충족되어야 될 욕구 문제가 무엇인지 목표가 뭔지를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적격 대상자를 잘 찾아야 되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의 이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재정 자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정 수준의 행정 지원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자, 보시면은 공공부조나 이 의료보험과 같은 프로그램은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이다. 자, 맞죠? 이 공공부조, 의료급여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부조는 어찌 보면은 내가 기여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맞는 자격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생계급여가 중위소득 하위 32% 안에 들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격 기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산. 그런데 이거를 개인이 하게 되면 자선이고요. 그런데 국가가 하기 위해서는 이게 공공부조가 되는데 국가가 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요? 그렇죠. 강제성을 가진 이 세금을 통해서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조나 이 의료보험과 같은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정부 주도 프로그램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 공공부조나 각 도나 시 단위의 지역에서 이제 모든 것을 관리하지만 행정적인 문제의 기준은 중앙정부가 제시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공공부조를 비롯한 이 모든 것은 이제 지방정부에서 각각 대상자를 찾아서 지급을 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상권이나 경북 내륙지방 오지 지역에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 대치동이나 압구정동이나 평창동 부자들이 사는 이 동네에 사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똑같은 조건이라면은 어느 지역에 사나 어떻게 될까요? 받는 금액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더 많은 지역의 혜택을 위해서 막 이동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공공부조는 각 도나 시 단위에서 관리를 하지만 행정적인 문제의 모든 기준은 중앙정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지원하는 거는 지방마다 색깔이 다르고 지원 금액이나 기타 등등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공공부조나 이런 사회보험과 같은 것들은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중앙정부에서 행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어떻게 될까요?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쉬워요. 대상자를 찾아내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중위소득 몇 프로 이하 이거는 개인이 찾아낼 수는 없거든요. 어느 한 뭐 NGO 단체에서도 찾아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최근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서로 공존하는 경영을 띈다. 뭐 이게 당연한 말이겠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하는 역할이 지금 대구광역시 정부가 지방정부가 하는 역할이랑 완전 동떨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 일은 대구광역시 지방정부나 대전광역시 지방정부나 광주광역시 지방정부랑 항상 뭐냐면은 각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와 서로 협업해서 모든 것을 이제 이뤄간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공존하는 경향을 띈다는 거는 뭐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이지만 너무 당연한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체계적인 관점에서의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인데,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실천 시간에도 이미 지금 배우고 있을 것이고, 이건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것도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 보시면은 투입 전환 산출 결과, 이거 많이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투입 전환 산출 결과. 자, 이게 요걸로 자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체계적 접근에 따르면은 이 프로그램은 요 네 가지의 이 어찌 보면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보시면 돼요. 얘는 계속 순환하고 있습니다. 투입 전환 산출 결과 계속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타원형 원을 그린 다음에 제일 12시 방향의 투입, 3시 방향의 전환, 6시 방향의 산출, 9시 방향의 결과, 투입 전환 산출 결과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트랙을 도는 것처럼. 자, 그럼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굳이 우리 표현하자면은 나무에 비유하자면은 투입은 뿌리입니다. 뿌리. 전환은 줄기. 산출은 열매. 성과는 열매의 퀄리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투입 전환 산출 결과를 나무에 비유하면은 투입은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환은 그 영양분이 줄기로 가야 되겠죠. 산출은 줄기로 간 영양분이 열매를 맺겠죠. 그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맛이 있다 없다로 성과를 이제 판단받겠죠. 그래서 나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뿌리를 통해 물을 흡수하고 전환 과정을 통해 산출과 변화를 일궈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의 각 부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도 각 모든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서 이제 투입 내용 볼게요. 투입은 문자 그대로 자 프로그램에 투입된 혹은 프로그램이 소비한 자원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프로그램에 투입된 뭐 자원, 뭐 돈이 되겠죠. 또는 프로그램에 투입된 직원의 근무 시간, 또는 프로그램에 활용된 자원봉사자의 활동, 아니면 어떤 뭐 장비나 시설, 장치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프로그램에 투입된 것들입니다. 왜 투입되었을까요?
그쵸?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된 거는 뭔가의 욕구가 결핍된 클라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결핍된 욕구의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만들어졌다는 거는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기에 뭐가 되었다? 투입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투입은 자원과 또는 뭐 직원들이 거기 일했던 시간, 자원봉사자들 활동했는 시간, 거기에 투입된 시설이나 뭐 장치들, 이런 것들이 투입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밑에 이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투입되고 나서, 자,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 클라이언트의 적격성, 인구 통계학. 인구 통계학이라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어찌 보면은 나이나 성별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뭐 교육 수준 정도 또는 그 사람의 생활 수준 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합쳐가지고 인구 통계학적 조건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인구 통계학 및 기술적 요인들, 클라이언트의 문제 유형과 심각성, 뭐 이런 것들이 뭐가 될까요?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파악한단 말이에요. 다 파악해서 그에 맞게끔 어떻게 합니까? 적절하게 투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은 아동 급식 바우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뭐 비슷한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도 또 우리 학생들도 이해하시기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아동 급식 바우처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무엇이 투입이 되죠? 예산이 투입됩니다. 예산이 투입되니까 결국 뭐예요? 예산 말고 다른 게 뭐 투입된 게 있을까요? 보통 돈으로 당연히 애들이 밥을 먹고 국가에서 그 비용을 지불해 주었으니까 뭐 돈이 투입된 거 말고 뭐가 있을까 싶은데, 뭐가 또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담당 공무원들의 어찌 보면은 근무 시간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자, 우리 바우처를 통해서, 바우처 급식 카드를 통해서 아이들이 무상 급식을 이제 했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 급식 바우처 통해서 애들이 이제 밥을 먹었어요. 먹었으면은 그 돈이 정부로부터 이제 그 쉽게 말하면은 음식점에 돈이 내려가야 되겠죠. 그걸 누가 청구해 줄까요? 대한민국 정부 예산에다가 자기 관할 지역에서 발급된 취약계층 급식 바우처 대상자들이 있다면은 그 대상자들을 동네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 주민행정센터라고 그러죠. 행정복지센터에서 뭐 이해를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 동사무소죠. 그러니까 동사무소 공무원이 그걸 담당하고 관리하는 동사무소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매달 뭘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급식 바우처 카드를 갖고 있다 해서 애들이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겠죠. 왜? 오늘은 만약에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할아버지가 맛있는 걸 뭐 음식을 사주셨어요. 그러면 굳이 그 돈을 안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자들마다 쓰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누가 얼마를 썼고 정부에 얼마를 지원을, 그러면 청구서를 내고 그 돈이 이용했는 식당으로 전달이 되고, 이거를 누가 하냐면 담당 공무원 직원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투입이라고 해요, 지금요. 그래서 예산도 투입되고 직원의 노력과 직원의 어쩌면 일하는 시간, 또는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난방이 굉장히 안 되는 겨울에 추운 뭐 어쩌면 설문가 지역에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어르신이 혼자 살고 있는데 거기는 난방가, 자, 바람이 계속 막 들어와요. 난방이 너무 안 돼요. 그러면요, 돈을 줘서 기름을 넣어서 보일러를 돌린다고 해서 문제 해결될까요? 집을 어느 정도 수리를 해야 되겠죠. 집이 만약에 파손된 상태라면은, 아니 보일러가 고장났더라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치나 설비가 투입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입이라는 것은 제일 근본적인 거는 당연히 뭐 자원, 돈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외에도 직원의 근무 시간이나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나 뭐 설비나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투입되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바로 이게 투입됨으로 해서 밑에 한번 보세요. 프로그램의 투입과 관련하여 어떤 클라이언트들이 이득을 보게 되는가, 어떤 스태프들이 고용될 것인가, 이런 기타 등등들도 다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자, 전환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아까 전에 이제 투입이 되었어요. 투입이 됐으니까 저 산술적인 용어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투입물을 가지고 행하는 활동. 자, 만약에 이제 뿌리가
땅속에 있는 영양분과 물을 흡수했어요. 이게 투입. 전환은 뭐냐면 투입 이제 뿌리를 통해서 나왔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기를 통해서 이제 나무 전체를 보내야 되겠죠, 이제요. 그렇기 때문에 자, 뭐 기초생활 수급 가정 집이 파손된 가정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도배나 보일러 시설이나 이런 장치가 투입이 되었어요. 투입이 됐으면 그걸 가만히 놔두면 그 집이 자동으로 따뜻해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갖고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공사를 해서 보일러를 다시 재설치하고 그리고 도배도 다시 하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흡음재도 붙이고 징크도 지붕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열을 만들어야 돼. 그렇게 행하는 활동. 그래서 밑에 보시면 프로그램 전환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 그 문제에 적합한 서비스 종류나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됩니까? 잘 판단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실행해야 되겠죠. 실행하는 게 뭐냐면은 전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산출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산출은 이제 서비스의 완료로서 이 프로그램 활동의 직접적인 생산물이며 완성된 업무량을 의미한다. 자, 만약에 나무에 뭔가가 투입되었어요. 영양분이. 전환, 줄기로 그것을 보냈어요. 그럼 산출, 뭐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옛날에 엄마가 한국말을 빨리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집 자녀들에게 한글 선생님을 파견시켜 주었단 말이에요. 한글 선생님을 파견시키는 건 뭡니까? 투입. 한글 선생님 애들 이제 공부 가르치는 건요. 전환. 애들 공부를 가르칠 때는 뭐가 돼요? 이제 다문화 가정 애들도 엄마한테 배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한글 선생님 와서 가르치니까 애들이 한국말을 이제 잘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어요. 이거는 산출. 나무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전환, 줄기를 통해 영양분이 와서 나무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동급식 바우처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급식 바우처를 주는 거는 투입. 그걸 가지고 애들이 가서 밥을 먹는 거는 전환.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애들이 키가 이제 일반 가정 애들하고 차이 없이 막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실적, 결과물. 이게 산출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뭘 봐야 되냐면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죠. 이 결과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저 내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혹은 그 이후 개인 혹은 인구 집단에게 일어난 혜택이나 변화를 말하며 결과는 프로그램의 산출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결국 산출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냐 이거예요. 아동급식 바우처를 통해서 애들이 이제 밥을 먹었어요. 먹으니까 애들이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하니까 그걸로 거기까지는 이제 뭐예요? 산출인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를 발생시켜야 돼요? 그렇죠. 취약계층 집 자녀들도 이제 밥을 제대로 먹고 성장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면은 신체적인 조건에서는 일반 가정집 자녀들보다도 뒤처지는 게 없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서로 어쩌면 선의의 경쟁을 하는데 동등한 위치를 이제 뭐예요?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결과물입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프로그램이 개입한 후에 달라진 것을 우리가 뭐예요? 결과물이라고 보잖아요. 그걸 긍정적인 의미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래그하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얻게 되는 그런 한계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은 뭐 우리 아동급식 바우처만 볼게요. 아동급식 바우처 서비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밥을 잘 먹고 이제 성장을 했지만 자, 신체적인 조건만 서로 비슷하게 잘 갖췄다고 해서 사회에서 무조건 이제 어쩌면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제대로 갖췄다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꼭 그렇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신체적인 조건까지 열악해져 버리면요, 더 불리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서 그 서비스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 해소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까지 다 해소해서 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는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었거든요. 아까 말했는 것처럼 체계적인 관점에서의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는 이제 뭐냐면 첫 번째는 투입.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초반에 말씀드렸죠.
시계 우리가 왜 이 아날로그 시계 보면은 12시 방향이 투입, 그리고 3시 방향이 전환, 6시 방향이 산출, 9시 방향이 결과.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시계가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입, 전환, 산출, 결과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또 계속 돌아요. 계속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항상 욕구 결핍자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투입, 전환, 산출, 결과는 계속 순환한다는 거. 그 의미에서 투입, 전환, 산출, 결과의 각 요소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각 사례를 적용시켜서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훨씬 편리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11월 11일 이제 수업 2차시 수업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 3차시 수업 내용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설계 구성 요소에 대해서 3차시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